경매로 아파트를 단기 매도하시려는 분들, 이런 아파트는 진짜 안 팔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경매로 단기 매도하시려는 분들이 수리를 해놓으면 팔리겠지, 뭐 1,000만 원 싸면 팔리겠지라고 생각해서 일단 낙찰을 우선적으로 해서 낙찰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그렇게 안 팔려요? 예상 기간을 잡아야 되는데 예상 기간이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물론 경험했고요.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예상 밖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물건들의 가격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딱 요 세 가지는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온통 빌라천지인데 혼자 우뚝 서 있는 아파트예요. 다 죄다 뭐죠? 빌라요. 빌라죠. 여기에 집 보러 오시는 분들은 빌라밖에 없어요. 빌라밖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엔 경쟁 상대가 빌라기 때문에 아파트로서의 가격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 예매가 산정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예매가가 뭐예요? 예매가가 예상 매매가라고 해서 나중에 내가 낙찰받아서 명도하고 예상되는 매도가 있잖아요. 그걸 예매가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 아파트 1층입니다. 혹시 피디님은 아파트 사러 가거나 전세나 월세 들어간다고 집 보러 갈 때 1층 봐야지 라고 마음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럼 아파트 1층은 누가 살까요? 애기 있는 집이나 노인분들? 애기 있는 집, 맞아요. 애들이 좀 많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이 두렵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이나 뭐 예전에는 어르신분들도 1층을 선호했는데 그건 옛날 말이고, 요즘에 노인분들이라고 반드시 1층을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딱 특정 인원들 외에는 1층 찾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잡히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는 1층 6개월 잡고 팔려고 했는데 6개월 만에 못 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 경험상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여러 건의 1층을 해봤는데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때까지 그 물건의 주인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없을 때는 예매가 잡기가 힘드니까 웬만하면 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초보자분들께서는 빠르게 팔고 또 사고 또 팔고 하는 경험들을 여러 건을 이제 처음에 진행을 하셔서 경험을 쌓으셔야 되거든요. 그러기에 1층은 너무 안 어울린다. 게다가 초보자분들께서는 자금이 좀 적으시잖아요. 한 건 하고 한 건 하고 한 건 해야 될 텐데 1층에 돈이 물려 있으면 또 다른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1층은 피하시는 게 좋다. 자, 세 번째는 주력 평형대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대형들이에요. 요즘에 뭐 똘똘한 한 채다 그래서 집수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원하길 바라는데, 그것도 정도껏 커야지 너무 커버리면 가격 잡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해당하는 단지에는 반드시 주력이라고 하는 평형대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럼 주력 상품대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도 많고, 세대수가 많은 만큼 거래율도 비교적 많은 상태가 이루어지게 돼요. 대개 그 단지에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력 평형대를 사러 오시잖아요. 그 주력 평형대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위 되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형 평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엔 20평형대, 30평형대, 40평형대, 50평형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선 그 많은 평형대 중에 30평형대가 2100세대 중에서 1000세대거든요. 그럼 여기는 30평형대가 주력이죠. 그럼 40평형대, 50평형대가 그것보다 큰 물건들인데, 해당하는 세대수 대비해서 거래율이 급격하게 낮은 게 이제 50평형대예요. 50평형대 같은 경우엔 올해 지금 8개월 지났죠? 8개월 동안 3건 팔렸어요. 3건. 100세대 중에서 3건 팔렸으니까 3%밖에 안 되죠? 팔려 나가는 금액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대형 평형대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은 가격 잡기도 힘들고, 더 중요한 건 매도 시기 잡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깊이 물건이라고 하고요. 대형 평형대를 취급은 그럼 누가 할까요? 그건 제가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팔아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이 또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그 계산을 못한다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제가 오늘 소개드린 이 세 가지는 초보자분들께서 피하셨으면 하는 아파트 종류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나홀로 아파트. 많은 빌라들 중에서 우뚝 솟아있는 아파트 있죠. 아파트 단지가 많은 데서 한 개동은 괜찮아. 근데 빌라들 사이에서 떠있는 우뚝 솟아있는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고요. 이런 거 피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1층 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1층 살려는 사람이 설득을 하지 않고서는 못 사. 그래서 1층 아파트, 1층 물건 같은 경우는 피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상대적 대형 아파트. 가격 잡기 쉽지 않죠. 매도 시기 잡기 쉽지 않죠. 이런 물건들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나중에 경험을 충분히 쌓으신 다음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경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이미 팔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물건 예매가를 상대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피하셔서 초보자분들이 돈이 묶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물건들이 아예 안 팔리는 건 아닌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걸로.
저 만약에 그런 거 받게 되면 소행님한테 SOS 칠게요. 아니, 사고 치고 연락하게 해주면 어떡해. 사고 치기 전에 연락을 주셔야지. 에이, 진짜. 사고 치지 마. 초보자들이 되게 가슴 아픈 물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물건들 제가 많이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이런 물건들 일단 피하는 걸로 약속합시다.